모바일 소프트웨어의 내용은 인텐트와 필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액티버티가 있으면은 다음에 뭔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텐트라는 거는 앱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 앱 간에도 그렇고 앱과 시스템 또는 앱 내 화면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인텐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우선 저번에 썼던 거는 어떤 액티버티를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썼었고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타트 액티버티에 사용되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용도는 다른 화면을 띄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앱을 핸드폰에 설치된 앱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텐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제가 바로 요건데요. 이메일 앱을 만약에 앱에서 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액션 샌드 메일 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메일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규칙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규칙을 보면은 인텐트에 뭐 이런 URI엔 규칙이 있습니다. URI는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다 하고 외우는 게 마음 편합니다. 사실 규칙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메일 인텐트를 띄우고 이메일에 있는 컨텐츠도 수신자 그 다음에 제목 내용들도 역시 지정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만약에 이메일 앱이 스마트폰에 없다면은 요런 화면이 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메일을 보낼 수가 이메일 화면이 뜨게 됩니다. 또는 앱 검색에 대한 인텐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치 이런 식으로 인텐트를 띄우게 되면 검색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인텐트로 뭔가 서비스를 실행시킨다든지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인텐트에는 아주 다양한 경우에 이제 인텐트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인텐트라는 건 결국 뭐냐면 시스템에다가 앱이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 어떻게 전달하냐 하면은 일반 우리가 쓰는 자연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을 이해 못하니까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시그널을 주는데 근데 시스템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중간적인 단계로 요런 정도로 약간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시스템도 기계도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언어 수준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앱이 시스템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냥 뭐 10, 110 이런 숫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암호까지는 아니고 표준화된 어떤 기호로서 그 문자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인텐트는 액션과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액션은 바로 요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같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URI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를 컨택트 피플 이르면은 1번 사람의 정보를 나타내라. 뭐 1번 사람의 전화를 걸어라 등등의 이런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근데 인텐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인텐트가 있는데 명시적인 인텐트는 특정 클래스를 명시하는 게 명시적인 거고요. 암묵적인 거는 이런 말로 해서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니까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결해줘 라는 게 암묵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인텐트를 구성할 때 추가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네, 풋 엑스트라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떤 추가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트가 왔을 때 물론 명시적으로 자기 클래스 어떤 클래스를 띄우고자 한다면은 뭐 그걸 쓰면 되는데 암시적으로 띄웠을 때 그게 그 어떤 그 클래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텐트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실행 앱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하는 게 요번 클래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구현 내용이 길지는 않으니까 네, 짧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텐트에 대한 내용은 인텐트를 실행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인텐트 실행 앱이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거는 my 6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얘는 지우고, 네, 이게 새로운 앱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먼저 할 일은 화면 구성을, 요 앱은 이제 목적이, 이 해당하는 앱의 목적은, 앱의 목적은 앱의 목적은 1번 버튼을 누르면 앱 검색 화면, 2 버튼을 누르면 전화 연결 화면, 3번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전환 화면을 띄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버튼을 3개를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버튼을 3개 구성을 하면은, 네, 여기서 지우고요. 네, 버튼을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근데 뭐 예쁘게 구성하면 참 좋겠지만은, 네, 이 정도로 버튼 크기는 이 정도로만 잡읍시다. 크기가 260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60 정도. 10 정도 잡고요. 이 친구도 260, 얘도 260, 60. 이 정도로 잡으면 될 텐데, 잠깐만요. 이게, DP죠, DP. 다시 해서, 200, 60. 요런 정도로 잡고, 버튼을 3개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개를 두고요. 요 버튼에 이제 여기 버튼, 이름이, 이제 버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도록 합시다. value 스트링에, 네, 오픈 에디터에서 첫 번째 value는, 네, 이름을, 버튼 1 하고, 웹 검색, 오케이. 두 번째, 하고, 전화 연결, 오케이. 하고, 세 번째는, 네, 버튼 3, 화면 전환.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화면에 여기 텍스트를 매칭을 하면 될 거예요. 텍스트를 버튼 1이 아니라 아까는 처음에 웹 검색하고, 두 번째도 역시 버튼이 아니라, 네, 전화 연결, 세 번째, 네, 버튼이 아니라, 네, 화면 전환. 이런 정도로 3개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를 만드는데, 우선은 메인 액티비티, 여기서 우선은 버튼을 3개 만들었으니까 버튼에 대한 클래스를 이렇게 버튼 클래스를 만들고요. 요거는 Alt 엔터로, 네, 이렇게 버튼 클래스를 만들고, on create 버튼을 좀 확장을 합시다. 확장을 해서, 네, on create에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를 이제 앞뒤에서 붙이면은 요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코드의 리팩터,
네, 하고, 그 다음에 뷰를, 네, 옵션 엔터. 인텐트도 옵션 엔터. 네. 네, URI도 옵션 엔터.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네, 이거는 아니죠. 여기는 인텐트, 잠깐만요. 이게 B3, 그 인텐트는 new 인텐트 하고, 네. 네,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될 겁니다. 요거의 내용은 이제 인텐트예요. 인텐트를 날려서 얘는 구글을 검색하는 거, 구글에 대한 웹 화면을 띄우는 거고요. 얘는 전화번호 화면, 액션 뷰, 그리고 얘는 어떤 그 화면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 전환이고요. 여기서 이제 론치 이런 식으로 네, com.course.third 앱이 아니라 com.exam.6 앱이 되겠죠. 네. 네, 인텐트는 com. 앱이 될 때고요. 이렇게 맞춰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액티버티는.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액티버티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버튼이거든요. 버튼에 좀 새로운 게 나왔어요. 좀 전에는 버튼을 할 때 온클릭을 매핑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클래스, 온클릭 리스너란 클래스를 새로 인서트를 만들고, 거기에 온클릭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어떤 게 편한지는, 어떤 게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버튼 매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액티버티 이제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액티버티를 만들면은 이렇게 액티버티, 어, empty view 였던 것 같아요. 그죠? MTV 액티버티를 하나 만들고요. 피니시 만들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로 복사하고, 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복사가 안 되네요. 네, 그냥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메인 액티버티에 대한 액티버티 메인 2가 여기 생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볼 수 있는 텍스트 뷰,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합시다. 텍스트 뷰를 갖다 놓도록 하는데, 너무 작죠? 이렇게 크게. 네, 크게 하고, 텍스트 크기도, 텍스트 뷰고, 텍스트 크기는, 텍스트 사이즈는 14. 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크지?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를 만들어 놓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는 텍스트 뷰입니다. 그럼 메인 액티버티 2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네, 텍스트 뷰 마이 텍스트는 네, r.id. 텍스트 뷰 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고요. URI 텍스트 데이터 네,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Alt 엔터로 여기도 Alt 엔터로 my text set 텍스트는
URI.toTree.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액티버티고요. 액티버티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액티버티에 맞춰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메인 액티버티가 있고 액티버티가 있는데 여기서 인텐트 필터를 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필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 인텐트 필터 네, 이렇게 인텐트 필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인텐트 필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com.course.third 앱이 아니라 com.example.my6 앱입니다. my6 앱. 네, 요거는 맞춰줘야 됩니다. example.my6 앱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맞춰줄 필요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앱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을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액티버티 메인에서 뭐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서 얘를 34로 바꿔야 되는데 34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싱크 나우 하고 네, 다시 실행을 하면은 네,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인텐트 필터 매니페스트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네, 액티버티 다음에 인텐트 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여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 칸만 살짝 옮기면은 네, 음, 네, 여기서 얘도 지웁시다. 네, 이런 식으로 액티버티가 있고요. 액티버티인데 여기 빨간 줄이 있을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수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바로 뭐냐면 메인 액티버티 다시 여기서 메인 액티버티를 다시 봅시다. 메인 액티버티 요거 이제 액티버티 메인 여기서 네,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컨스텐츠 지우고 네, 인퍼 얘를 안 해서 네, 지금 이제 왜 이러죠? 네, 네, 다시 컨스텐츠 지우고 네, 인퍼 네,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얘네가 네,
네, 요런 정도로 전환해서 다시 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인포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실행을 하면은 네, 러닝 디바이스 네, 이렇게 돼서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크롬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네, 검색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검색 화면이 뜨게 되고요. 다시 백으로 가서 전화 연결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네, 전화에 대한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화도 걸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액티버티는 뭐 저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그 앱을 인텐트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기능들, 특히 핸드폰에 있는 기능들을 새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텐트의 기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텐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게 되면은 그 인텐트라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앱 간에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앱 내 화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인텐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뭔가를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모듈화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액티버티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스들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인텐트라는 걸 쓴다. 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텐트에 대한 부분은 앱 구현이 이렇게 긴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네,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목요일까지의 수업 내용이고요.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숙제로 여러분들이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